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UCLA 의대 교수이자 의사인 로버트 러프킨 박사가 2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약만 늘어가는 현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이상으로 바뀌는 두려운 순간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노후일까요? 러프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진짜 원인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무죄입니다. 당뇨병은 설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는 바로 대사질환에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1회에 걸쳐 현대의학이 숨겨온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 소중한 여행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제2화 비만의 진짜 원인, 덜 먹고 더 움직여라는 거짓말.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난 25년간 반대로 가르쳐왔다. 우리가 배웠던 덜 먹고 더 움직여라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자꾸만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믿어온 상식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 그냥 살 수밖에?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체념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진실을 안다면 60대든 70대든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러프킨 박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프킨 박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당신도 이제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밥 한 공기만 먹고 반찬도 조금씩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야. 매일 1시간씩 동네를 걸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노력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 저장 스위치를 켜는 강력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라는 말, 당뇨병과 관련해서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특히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바로 우리 몸에게 지금 들어온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왜 밥을 먹고 나면 왜 간식이 더 당기는지 몰랐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칼로리를 적게 먹어도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저장 모드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았던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며 자책하셨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러프킨 박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운동이 아무리 칼로리를 소모해도 식단으로 인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하려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운동해도 소용없어서 포기하시고 결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늘어가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이 늘어갈 때마다 이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나?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배가 고파서 더 많이 먹게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운동 후에 이만큼 운동했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큰 식사를 하셨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칼로리 계산법의 함정입니다.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운동 후에 먹는 밥이나 빵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시켜서 우리 몸을 다시 지방 저장 모드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러프킨 박사는 이제 비만의 진짜 원인을 밝혀줍니다. 비만의 진짜 원인은 칼로리 과잉이 아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마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안에서 듣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설명됩니다. 인슐린이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세포들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라도 그 신호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는 인슐린이 넘쳐나게 되고 이 과도한 인슐린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지방 저장 모드에 가둬놓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젊었을 때보다 살이 더 잘 찌고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칼로리만 줄이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고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들으셨을 텐데 이제야 정확한 원인을 아시게 되셨죠? 러프킨 박사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으며 운동만 하지 마라. 대신 식단을 바꿔라. 특히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우리 몸은 비로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걱정들로 잠 못 이루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러프킨 박사가 제시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자, 케이크,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은 물론이고 우리가 음식에 넣는 설탕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파스타와 같은 음식들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설탕만큼이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선, 계란,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들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아셨다는 점입니다. 러프킨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비만을 단순히 칼로리 문제로 정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척만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약으로만 증상을 억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설명서에 적힌 부작용들을 보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며 어쩔 수 없이 복용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으셨다는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굶주리면서 운동만 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시며 괴로워하셨을 텐데 이제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더 이상 나는 안 될 사람인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식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정말 든든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제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우리 몸은 올바른 신호를 받으면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걱정만 하셨다면 이제는 여행비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다, 힘들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프킨 박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한 두 번째 거짓말, 바로 덜 먹고 더 움직여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50년간 피해왔던 지방이 사실은 무죄였다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심장병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함께 밝혀보겠습니다.